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제 후반기 일정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토트넘 허스퍼가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면서 사실은 떨어졌던 기대감을 꽤 많이 반등시켰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이 정말 변화를 줬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에릭 다이어의 활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의 백스리 중앙에 스위퍼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 맨시티를 상대로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같이 역할을 했고, 또 그것이 효과를 봤어요. 예, 그러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무실점으로 1대0 승리를 했다. 사실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화력을 갖춘 팀으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었고, 또 토트넘이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큰 문제가 수비적인 불안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했던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이 신의 한 수가 콘테 감독이 담석 제거 수술, 담낭염 투병으로 빠진 시점에 나왔다. 물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콘테 감독이 원격 지휘를 해서 뭐 이게 콘테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뭐 경기를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분석할 때도 아직 모른다.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는 주말이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여전히 콘테 감독이 조금 낫긴 했지만 몸이 안 좋으니까 맨시티전을 지휘했던 스텔리니 코치가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내 아이디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금 이제 뭐 유럽인들의 생각이겠지만, 보통 이제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거다 이렇게 약간 겸손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다. 내가 한 거다. 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 스텔리니 코치의 영향력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 뭔가 이제 스텔리니 코치가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페드로 포로의 데뷔전이 유력한데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까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2월 12일 일요일 0시,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에요. 이때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치르고 2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에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 치르니까 아주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스텔리니 코치의 기자회견, 사전 회견이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선수단에 부상이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됐던 선수는 바로 요리스였어요. 네. 요리스 선수가 지난 맨시티전에서 일단 부상을 당했고요. 최대 8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된다 라는 또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스텔리니 감독 입장에서도 기자회견에서 요리스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요리스가 나가게 된다면 서브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질문을 받았던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레스터전은 모든 인원이 가능하다고 일단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리스의 부상은 어쨌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프레이저 포스터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도 경험이 많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포스터에 대한 믿음을 선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포스터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요리스는 또 휴식도 필요했었다. 스텔리니 코치는 7주 정도 걸릴 것이다. 조금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한동안 뛸 수 없는 것은 맞고 경과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요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상도 부상인데 월드컵을 다녀오고 나서 특히 좀 이제 부상이 아니라 좀 부진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요리스가 프랑스 대표팀으로 이제 선발됐고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결승까지 올려놨는데, 결승에서 승부차기에 아르헨티나에 패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 후유증인지 아닌지는 선수 본인만 알겠지만 월드컵 다녀오고 나서 준우승을 겪고 나서 급격하게 잔실수들이 리그에서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리스의 대체자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고, 요리스는 또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진에 빠졌는데, 요리스가 어쨌든 이 스텔리니 감독 대행에서 지금 빠졌단 말이죠. 하지만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빠진 요리스에 대해서도 계속 신뢰를 보였습니다. 요리스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야 좋다. 모든 골키퍼들은 가끔씩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요리스의 부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상은 안타까운 소식이고 요리스가 팀에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번 부상이 휴식을 갖고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화위복으로 사실은 계속 강행군을 치러야 됐었고 부담도 많았는데, 차라리 사실 부상이 아니면 실수가 없잖아요. 주전 골키퍼 입장에서 솔직히 좀 부진하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데 부상으로 리프레시하게 된 기회가 된 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리스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전화위복으로 삼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이게 사실 흥미로운 전화위복인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콘테 감독이 이제 수술 때문에 빠졌던 맨시티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화위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리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 포스터도 잘했던 골키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 않을까. 그런 거 하는데 일단은 콘테 감독이 훈련을 지휘를 했어요. 사진도 나왔고 복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스텔리니 코치도 얘기를 했죠. 네. 오늘 아침, 그러니까 9일
콘테 감독이 훈련장에서 함께 지휘를 했다고 이제 스텔니 감독이 언급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원래 100% 컨디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스텔니 감독도 콘테 감독이 또 안정이 필요하다. 다음 레스터전에 벤치에 앉을 수 있을지 일단은 그 미지수라고 남겨놨고요.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이 예. 하나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스텔니 감독 대행에서는 지금 100% 승리를 보이고 있어요. 예, 토트넘이. 맨시티전. 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감독으로서 승률 100%다. 콘테에게도 이 점을 말을 했냐 하니까 또 웃으면서 안 했다. 그냥 농담일 뿐이었다라고 또 재치 있게 넘어갔습니다. 예, 사실 뭐 그런 얘기들 주고 받으면서 워낙에 또 맨시티와 경기 이기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회복하고 있던 이 콘테 감독에게 영상 통화도 걸고 네. 뭐 메시지도 보내고 손흥민 선수가 농담도 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비하인드 씬으로 소개가 됐었거든요. 어찌됐거나 지금 팀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콘테 감독이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분위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요리스 선수가 빠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요리스 선수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그 조금 충돌설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게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솔직히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보자면 요리스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절친 사이는 아닌데 이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는 아시다시피 올 시즌에 합류한 이후 계속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랑 굉장히 먹역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서로 껴안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기대하는 팬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시즌에 영입되는데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또 막역하게 말씀주신 대로 지내고 있고요.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또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 또 굉장히 또 신장이 좋기 때문에 음. 요리스가 갖고 있지 않은 이런 피지컬적인 우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 서브 골키퍼와 주전 골키퍼가 어쨌든 경기는 분명히 주전 골키퍼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둘 사이에 저는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서로가 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말을 또 스텔리니 코치가 했습니다. 예.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고 그러하여금 또 요리스에게 더 열심히 훈련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또 좋은 동기부여가 팀적으로 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후보 골키퍼들이 주전 골키퍼가 조금 다쳤으면 좋겠는 마음 솔직히 있을 수 있고 네. 카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많은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월드컵 엔트리 뽑을 때도 그렇죠. 뛸 가능성이 없는 세 번째 골키퍼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터가 바로 그런 선수다. 실제로 포스터가 또 최근까지도 뭐 이번에는 이제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다 보니까 월드컵에 못 갔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의 서드 골키퍼로도 뛰어왔었고 사우스햄튼에서 특히 굉장히 좋은 선방들을 많이 펼쳤는데 스텔링 코치가 얘기한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이 피지컬도 좋고 양발을 모두 사용한다. 네. 즉 빌드업도 좋은 골키퍼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기회가 요리스가 빠진 가운데 포스터가 토트넘에 그냥 뭐 후보로 온 게 아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나도 실력을 보여주고 주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한 번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맨시티를 이기면서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진 게 아니냐. 기자회견 분위기도 사실은 콘테 감독이 최근에 뭐 사양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스텔링 코치의 이 회견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비타민은 승리일 수밖에 없죠. 네. 스텔니 감독 대행이 맨시티전 승리 이후에 굉장히 또 좋은 팀 분위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맨시티전 승리가 이번 시즌 반등의 촉매제가 됐다. 네. 캐탈리스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류의 빅매치를 통해서 승리를 거둔다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이런 믿음을 변치 않게 지속해왔다라고 또 말을 했고요. 예.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다음 경기 하나하나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최근 들어 경기를 향한 접근 방식을 네. 바꿨다. 그리고 이 방식과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네. 저는 이 수석 코치인 스텔리 코치가 왜 중요하냐. 보통 코칭 스태프는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선수 출신이고 그냥 네. 선수 출신이어야지 선수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스타 선수들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존경심을 받고 하고 여기에 전술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언해주고 또 보충해줄 수 있는 그렇죠. 많이 연구한 좀 그 이론적인 수석 코치가 붙게 돼 있는데 아마도 지금 콘테 감독도 물론 전술적인 지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스탠리 코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감독 본인이 결국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코치의 아이디어도 활용은 하지만 또 이 코치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결정으로 이어지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는 이 스텔리니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면서 그게 잘 됐던 게 바로 다이어 시프트다. 우선 맨시티와의 경기 전술적 준비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영국 현지에서도 누구의 아이디어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답변 보면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탠리 감독 대행이 지난 맨시티전 다이어를 한 칸 전진시킨 거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 대행이
맨시티의 플레이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 많이 소유하고 많이 패스를 하는 팀이다. 우리는 지난 1차전 원정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섰고 2차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조금은 맨시티의 변칙적인 전술에 약간 당황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베르나르도 실바를 최전방에 있는 홀란드와 알바레스 바로 밑에 10번 자리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예측을 하지 못했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변화를 그때 당시에 즉각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즉각 대응을 했다는 것은 애초에 콘테 감독과 함께 짰던 플랜에서 경기 시작해 보니까 맨시티가 다르게 나오니 변화를 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변화는 당신이 한 거냐라는 질문을 콕 집어서 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콘테 감독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래서 우리의 전술이 나온 것이다. 전체적인 틀은 역시 콘테 감독의 지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쉬웠다. 근데 뭔가 바꿀 수 있고 바꾸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경기 중에 실바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다는 것을 알아챘고 예. 거기에 즉각적으로 바꿔야 할 게 있어서 변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예.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에릭 다이어를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맨투맨을 붙이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배치시켰다는 점이고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틀상으로는 토트넘의 전형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이어를 앞쪽으로 전진시켰다는 것은 나와 메이슨 코치의 결정이었다. 예.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해오던 것 중에 바꾼 유일한 거다. 그러니까 네네. 이건 해오던 게 아니라는 얘기고 사실 그건 다 알아요. 그렇죠. 다이어를 콘테 감독이 와서 뭐 오른쪽 센터백으로 놓고 공격을 막 해야 될 때 막 올린 적도 있지만 3백에서 가운데에 있다가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저렇게 높이 올린 거는 처음이었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콘테 감독의 이 토트넘이 3백만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걸 좀 바꿨다. 바로 이게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분석하면서 보여준 건데 다이어의 위치 보세요. 네. 지금 사실상 다이어가 전진하면서 토트넘이 포백이 되면서 4-1-4-1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맨시티전 토트넘의 수비 전형을 보시게 된다면은 약간 변형된 백스리. 그러니까 예? 수비할 때는 에메르송과 페리시치가 내려가면서 어쨌든 백포를 만들고 다이어가 앞쪽으로 전진시키는. 그러니까 다이어를 4-1-4-1에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게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지금 보시게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실바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실바가 공이 자기한테 오지 않자 3선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도 다이어가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선봉장에 섰습니다. 예, 베르나르도 실바 쪽으로 공이 못 가니까 측면으로 빼지거나 횡패스를 하게 되면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잘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결과 속에 로드리가 공을 줄 데가 없으니까 호이비에르한테 뺏겨가지고 이제 토트넘이 골이 나왔던 것인데 이런 장면을 경기 내내 유지했고 또 다이어가 전진했을 때 4명의 선수들은 1대1로 수비를 막으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수적 유의를 뒀다. 사실은 토트넘이 조금은 수비수들이 5명이 문전 근처에 내려가갖고 좀 소극적인 경기를 하면서 또 공격과 수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네. 또 공격 선수들은 올라갔을 때 수적으로 열세가 되니까 좀 답답한 경기를 했었는데 다이어를 하나 올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경기가 그렇죠.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결국 이제 스텔리니 코치의 신의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스텔리니 코치에게 이것도 계속 쓸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콘테 감독이 돌아왔기 때문에 좀 확신하면서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네. 확실히 다이어 전진 배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에도 계속 쓸 거냐라는 예. 질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전술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쓴 것이다.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다시 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전술을 유지를 할 것이다. 예. 맨시티전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막기 위해서 다이어 시프트를 한 것뿐이고 나중에 또 경기 상황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바꾸겠다라는 좀 정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얘기인즉슨 플랜 A가 바뀌는 건 아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맨시티전 맞춤 전술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콘테 감독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그렇죠. 네네. 함부로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미드필드 라인에 비수마도 다쳤고 사르도 부상이고 또 밀란과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금 다이어를 전진시킨 것 같은 포메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써보고 선수를 쉬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스텔리 코치도 지금 이제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로테이션이 어쨌든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토트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예. 당장 주말에 레스터전을 치르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AC 밀란과 경기를 치른 다음에 또 그 주말에 웨스트햄과 홈 경기를 치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에 3경기를 치르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다이어가 맨시티전을 상대로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로 성공을 받고 또 수비 상황에서는 백포로서 토트넘 팀 전체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조금 더 전술적인 운영에 대한 힌트를 얻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도 콘테 감독이 뭐 첼시에서나 인테르에서나 또 토트넘에 와서도 3백만 썼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뭐 유벤투스 시절에 포백을 썼던 적도 네.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사실 시즌 중에 전술련도 많이 못했는데 포백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만 경기 중에 조금 유연하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조코 스텔리니 코치가 이렇게 경기 중간에 바로 썼는데도 경기력이 잘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스텔리니 코치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앞으로 경기에도 좀 가미됐으면 어땠을까. 특히 뭐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비에 문제가 있는 팀이고 또 밀란 원정은 밀란이 최근에 수비적인 문제를 크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햄도 솔직히 올 시즌에 강등권까지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뒤에 첼시전 다 쉽지 않은 경기들이긴 한데 첼시도 솔직히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확실히 첼시도 지금 상황은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이적료를 쏟으면서까지 투자를 했지만 지금 성적은 좋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토트넘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레스터, 밀란, 웨스트햄, 첼시를 만나게 되는데 다이어 시프트 분명히 이 전형상으로도 그렇지만 이 로테이션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4-1-4-1 포메이션으로 만약에 경기 중에 바꾼다고 한다면 다른 포지션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교체 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로얄 선수가 우리 오른쪽 백으로는 수비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어가 올라가도 다이어가 빠진 수비 자리에서의 소적인 부분을 커버해줄 수가 있고 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에 가야 되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과 부하를 다이어가 올라가서 커버를 해주고 또 다이어가 사실 문전에선 실수를 좀 범해왔었는데 이렇게 조금 올라가니까 장점을 보였다. 결국에는 이런 그 맨시티전의 성과를 콘테 감독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번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뛰게 될 것이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맨시티와의 경기 그래도 포로가 데뷔전 치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로얄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레스터와의 경기는 좀 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예상 포메이션을 제가 또 작성을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산체스와 포스터는 기존에 이 퇴장을 당하며 징계를 받은 이 로메로와 부상을 당한 요리스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크게 저는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이 저는 포로의 선발 출전을 예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은 일주일에 이제 3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어쨌든 레스터를 상대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선제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에메르송보다는 포로가 조금 더 공격적인 재능을 앞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선제골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트레이닝 상황에서도 포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예. 따라서 과감하게 포로의 선발 데뷔전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수비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네네. 포로와 산체스가 함께 뛰면 이제 산체스도 뭐 좋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얄과 산체스 조합을 이룬다면 차라리 로얄이 좀 수비를 커버해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로얄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에 많은 체력을 소모했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밀란전에 조금은 이제 원정을 가니까 또 체력을 세이브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로얄 산체스 조합으로 갔다가 이제 포로를 교체하는 방식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포로 로얄로 나갔다가 경기 상황이 좀 괜찮고 앞서가면 로얄을 빼주면서 산체스를 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로얄을 로메로가 없으니까 좀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한번 써보는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로메로는 징계가 챔피언스 리그는 적용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제 로얄이 없고 포로가 이 경기를 잘 적응한다면은 포로 로메로로 밀란전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스킵을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로 놔서 뭐 산체스의 수비 부담을 커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로 로얄 포로 산체스 스킵 뭐 이런 형태로 좀 이제 새로운 조합을 써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경기 포로 선수가 꼭 뛸 것 같긴 하고 또 그렇죠. 단주마도 분명히 로테이션 과정 속에 손캐 2명 중에 1명 대신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밀란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주마 역시도 선발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 손흥민과 케인 둘 중에 한 명은 어쨌든 밀란전을 위해서 반드시 저는 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또 단주마의 로테이션 기용도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혹은 사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아예 다이어를 조금 올라가는 그런 시프트를 한 번 더 쓴다면은 또 산체스를 놓고 다시 로얄을 또 오른쪽에 놓는다거나 그런 방태로 이제 로얄이 내려와서 공격 가담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단주마 뭐 손케쿠를 함께 뭐 기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든지 파괴적인 창조적인 조금 이런 시도를 레스터와의 경기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토트넘이 레스터와의 경기 반드시 이겨야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또 콘테 감독의 성향상 그렇죠. 그런 큰 타격은 좀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언론들이 많이 예상하는 대로 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의 뭐 산체스 로얄, 그 산체스 포로 요 정도 기용이 아닐까 싶은데 네. 과연 스텔리니 코치가 또 한 번 그 맨시티전 승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전술에 또 콘테 감독의 조금은 변화가 없던 그 포메이션에 좀 창의성을 가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토트넘의 레스터와의 경기는 어떻게 치르게 될지 또 어떤 전술적인 솔루션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그 솔루션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